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35번째 약동학은 새로이 작성한 슬라이드가 아니고 24번째 약동학에서 오류를 수정한 버전입니다. 10페이지의 상단 그림을 수정하였고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서 사용한 리포필릭 상징 그림을 지방이에서 오일 그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6페이지의 리포필릭과 하이드로필릭 설명 그림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오디오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파마코키네틱스, 약동학과 파마코다이나믹스, 양력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념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어 스펠링도 한글 번역도 비슷한 약동학과 양력학은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과 화살표의 색깔에 유의하여 들어주세요. 양력학, 파마코다이나믹은 약이 인체의 활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파마코다이나믹, 양력학은 약이 인체의 어디를 타겟 오간으로 삼는지, 인체의 어느 리셉터에 작용하는지, 시그널링 패스웨이, 메커니즘 오브 액션, 피지올로직 이펙트, 약이 인체에 투여된 후 도즈 리스폰스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번에는 갈색 화살표를 보아주세요. 약동학, 파마코키네틱스는 인체가 약물에 어떻게 작용해서 약의 ADME,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limination이 되도록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약동학, 파마코키네틱스는 약이 인체에 들어와서 배출되기까지의 과정, Administration,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te, Excretion, 유린, 플라즈마 드럭 컨센트레이션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약동학 파마코키네틱스는 약물이 몸에 들어와서 배출되기까지 인체가 약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발음을 쐐게 된 발음으로 좀 더러운 상상을 하여서 외워보세요. 약동학 약이 인체에 들어와서 배출되기까지의 과정 Administration,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te, Excretion, 유린 배출, 플라즈마 드럭 컨센트레이션 등은 약의 Administration,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Elimination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ADME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마코키네틱스 약동학의 ADME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소션은 약물의 투여 위치나 약물의 흡수 위치로부터 혈액이나 플라즈마로 드럭 모리큘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디스트리뷰션은 혈류로부터 타겟셀이나 타겟 모리큘로 약물이 이동하는 과정이며 약물이 혈액과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와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흡수된 약물을 다양한 신체기관, 조직 등으로 흡수됩니다. 메타볼리즘은 드럭 모리큘의 작용을 변화시키기 위한 화학적 변화 과정입니다. 엘리미네이션 또는 익스크리션은 인체로부터 약물을 제거하고 약의 작용을 중지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물은 비가역적으로 인체로부터 제거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인체가 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과정인 약동학을 ADME로 설명드렸습니다. ADME 직전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치는데 이것을 Liberation이라 하며 Liberation 과정을 합하여 LADME, LADME라고 부릅니다. Liberation은 약이 도시지 폼으로부터 릴리스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약물의 Administration,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Elimination 과정을 거쳐 대변으로, 소변으로, 공기 중으로, 피부로부터 배출됩니다. 흡수된 후 생체 이용률, Bioavailabilit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맥 주사, IV, Intravenous Injection의 경우는
약물이 바로 혈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가 100%입니다. 그러나 PO, 경구 투여 약물은 100%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구로 투여된 약물은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물과 다를 바 없이 소화기관과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효소들을 만나야 하므로 대사되고 분해됩니다. 흡입제나 설화정은 약물이 바로 혈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형입니다. 주사제의 경우도 소화기관을 통해서 대사되고 분해되는 것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높은 제형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PO, 경구투여 약물은 생체 이용률이 100%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구로 투여된 약물은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물과 다를 바 없이 소화기관과 여러 가지 효소들을 만나야 하므로 대사되고 분해됩니다. 특히 First Pass Effect, 초의 통과 효과는 생체 이용률을 크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소화기관을 거쳐 흡수된 모든 약물은 간 문맥을 통과하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은 약물이 전신의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약물을 대사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에는 많은 효소들이 있어서 페어런트 드럭을 메타볼라이트로 변화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경구 복용 약물은 설화정이나 비경구 용량에 비해서 복용량이 많고 개인별로 차이가 많으며 심한 간질환이 있는 경우 경구로 복용한 약물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됩니다. 간에는 많은 효소들이 있어서 페어런트 드럭을 메타볼라이트로 변화시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액티브 페어런트 드럭이 대사되어 인액티브 메타볼라이트로 화학적 변경이 일어나지만 인액티브 페어런트 드럭이 대사되어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로 화학적 변경이 일어나서 약물 작용을 일으키거나 약물 작용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액티브한 페어런트 드럭을 프로드럭이라고 부릅니다. 간에는 많은 효소들이 있어서 페어런트 드럭을 메타볼라이트로 변화시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액티브 페어런트 드럭이 대사되어 인액티브 메타볼라이트로 화학적 변경이 일어납니다. 액티브 드럭이 대사되었지만 액티브 메타볼라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디아제팜은 액티브 드럭이지만 대사체인 옥사제팜도 액티브 메타볼라이트입니다. 인액티브 페어런트 드럭이 대사되어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로 화학적 변경이 일어나서 더 안정한 약물이 되거나 생체 이용률이 증가되거나 부작용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린 프로드럭입니다. 카페시타빈은 5-플루오라실의 프로드럭입니다. 레보도파는 도파민에, 에날라프릴은 엔라나플리낫에, 디피베프린은 에피네프린에, 프레드니존은 프레드니졸론의 프로드럭입니다. IV, 인트라비너스, 정맥주사로 투여한 경우 바로 혈류로 들어가므로 생체 이용률이 100%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여 직후 혈장 내 농도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은 최고치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장 내 농도는 감소합니다. 근육 주사의 경우는 바로 혈류로 들어가지는 않고 또한 소화기관을 거치는 것은 아니어서 투여 후 혈장 내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후로 대사 및 배설됩니다. 피하 주사의 경우도 바로 혈류로 들어가지는 않고 또한 소화기관을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투여 후 혈장 내 농도가 빠르게 올라간 후에 대사 및 배설 과정을 거칩니다. 경구 투여의 경우 혈류로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소화기관도 거쳐야 하므로 근육주사나 피하주사에 비하여 투여 후의 혈장 농도가 천천히 증가되고 이후 대사 및 배설 과정을 거칩니다. ADME와 약물의 혈장 농도를 시간에 따라서 표시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된 후에 업소프션, 디스트리뷰션을 거치면서 약물의 혈장 농도는 증가합니다. 메타볼리즘을 거치면서 약물의 혈장 농도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고 엘리미네이션, 익스크리션 되면서
약물의 혈장 농도는 인체에서 소실됩니다. 드럭 디스트리뷰션에 영향을 주는 바디 멤브레인은 셀 멤브레인, 모세혈관, 뇌혈관 장벽, 태반 장벽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혈액내과문과 플라센탈 베리어 태반 장벽은 외부 물질, 외부 약물, 외부 병균 등으로부터 각각 뇌와 태아를 보호하는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신체의 특별한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셀 멤브레인을 통과하여 디퓨즈됩니다. 리포필릭, 언차지드, 넌폴라한 약물은 셀 멤브레인을 잘 통과하고 반대로 하이드로필릭, 차지드, 폴라한 약물은 셀 멤브레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생체의 바이오 멤브레인은 패티 애시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리포필릭한 약물은 셀 멤브레인을 잘 통과할 수 있으나 하이드로필릭한 약물은 셀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약물이 리포필릭한지 하이드로필릭한지에 따라 파마코키네틱 특성이 달라지고 특히 드럭 디스트리뷰션, 메타볼리즘, 익스크리션의 영향이 큽니다. 하이드로필릭한 약물이 서큘레이션 중이면 셀 멤브레인으로 디퓨즈 되지 않고 주변 조직으로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이드로필릭한 약물은 빠르게 몸에서 익스크리션 되며 레날 리업섭션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반대로 리포필릭한 드럭은 주변 조직으로 잘 흡수되며 익스크리션은 잘 되지 않고 신장에서 재흡수되고 신장에서 배설되지 않습니다. 약물은 인체 내에서 화학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리피드 솔루블한 약물이 넌 리피드 솔루블한 형태로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서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리피드 솔루블한 약물은 신장에서 재흡수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하프라이프 반감기는 약물의 인체 내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반감기가 짧을수록 플라즈마 드럭 컨센트레이션의 감소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의약품의 반감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치게 되면 인체에 남은 약물의 농도는 2분의 1, 반의 반인 4분의 1, 반의 반의 반인 8분의 1,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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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 16분의 1이 남게 됩니다. 5번 또는 6번의 반감기가 지나면 약물은 거의 완전하게 제거됩니다.